네, 간밤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의미, 이종복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내용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 왠지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에 사셨어요? 13,100원. 13,100원.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시는데요? 30%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예. 사셨네요? 예? 이번 주에 사셨어요. 예, 이번 주, 아니라, 예, 이번 주, 지난 7일날 샀어요. 아, 지난 7일이요? 예. 아, 그때도 13,000원대 왔을 때 그때 사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썼는데, 이 종목 사신 가격대에서도 상당한 좀 용기를 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예. 사셨어요? 그게 방송 보니까 괜찮으다고 해서 사봤는데, 네. 그래서 그저 갖고 가야 할지, 처분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오늘 많이 오를 때 그때도 파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 오늘 오를 때도 파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니, 이제 오늘 또 뭐 차고 올라간 것이 없으면 8월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단은 예. 약수익 구간이시니까 완전히 예. 수익 극대화로 가는지 아니면 조금 챙기고 나올지 알아볼게요. 예. 예. 포스코 엠텍입니다. 제가 수익 많이 내고 계시겠어요? 라고 질문 드렸던 이유가 이 종목이 요즘 연일 또 신고가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일단은 사신 분입니다. 과연 포스코 엠텍 어디까지 갈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자, 이거 포스코임텍을 방송에서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방송 출연을 하지만, 그렇게 너무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뭐 100%다 믿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 종목의 실적들, 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포스코엠텍은 리튬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리튬 관련 사업을 안 합니다. 양극재 관련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자, 뭐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쪽이 포스코 그룹 쪽이 해외 쪽에서 리튬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엮여서 리튬 관련주다 이렇게들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스코의 철강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포장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튬 쪽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굳이 그래요. 회사에서도 우리 양극재하고 관련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시장에서는 굳이 뭐 그쪽으로 이렇게 엮고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뭐 이날은 상한가까지 쳤었죠. 상한가까지 6일 날은 상한가를 치고 7일 날은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났는데 7일 날 우리 시청자님이 잡으신 거예요. 요렇게 매매를 하다가 이번에는 정말 다행인 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11,000원 깼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뭐 그 다음날 또 확 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조금 곤란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들 뭐 살펴보면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결코 싼 주가가 아닙니다. 지금 실적 한번 볼게요. 뭐 작년에 뭐 영업이익 기준 한 92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재작년보다는 주가 좀 늘어났지만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영업이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리튬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관련이 없는 상태니까 결론은 지금 이 주가가 조금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하면 조금 고생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 이상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더 이상 좀 미련을 갖지 마시고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이고 실적도 마찬가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내일 매도하십사 하고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네. 당시에도 또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사주셨는데 그러다가 손해봤다가 다시 또 원금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상 현재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시각에서 또 내일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이분이 운이 좋으시다고 방송 보고 고점에서 잡았는데 다시 또 신고가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글을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과연 다음 시청자님은 수익을 내고 계실지 저희 두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좀 손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존버왕님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KMW고요. 25,038원, 25%입니다. 무리한 물타기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본전은 올 수 있을까요? 로봇, 스마트차, 다 인터넷이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빛을 못 발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21,6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통신장비주인데 일단 로봇이랑 스마트카 이렇게 다른 사업군까지 좀 넓게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잘 가는 섹터가 있다 보니 이런 통신장비 섹터는 조금 더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적자를 지속했다는 이런 좀 아쉬운 뉴스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평균 단가를 25,038원까지 맞추셨는데 이제는 본전이라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올해까지 본전 회복 가능할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예전에 5G 관련주들이 갈 때 굉장히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일단 뭐 그 5G 쪽들 뭐 이런 쪽들 지금 뭐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KMW 자체가 좀 비싼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21,000원 정도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9천억대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고점은 저 89,000원대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이게 그때 당시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게 4배 이상 높았다라는 얘기죠. 자, 워낙 이렇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못 잡으면 계속해서 크게 고생을 하는데요. 이 KMW 같은 경우가 이때 2021년도네요. 그때 8만 6천 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뭐 네트워크 정도 났는데 아직도 주가 자체는 좀 비싼 수준입니다. 그리고 항상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5G 섹터들도 지금 뭐 작년에 이렇게 뭐 2분기, 3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아직까지 뭐 5G 관련주들이 관심을 못 받고 있으니까 뭐 지금 좀 힘은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도 실적 부분들이 한 48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재작년에 279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오히려 적자 폭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흑자 전환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은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죠. 해외 쪽이나 뭐 미국 쪽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이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조금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KMW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21,400원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좀 대답해 드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자, 이게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본전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아예 정리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예 없다라는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면 저라면 일단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25,0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물을 좀 많이 타신 것 같은데 자, 불가능한 가격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 5G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부각이 돼야 그만큼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각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그런 구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이 있다라면 지금 뭐 25%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물은 타시면 안 됩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져요. 자, 그런 구간들을 견딘다라면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뭐 5G 통신망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일정 부분 5G 섹터들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KMW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KMW가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면 올해 말까지 기다리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뭐 한 번 정도는 이 5G 섹터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보유하셔야죠, 뭐. 그리고 본전 근처에 오시면 꼭 좀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G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 2019년에 그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KMW를 오랜만에 봤는데 차트가 약간은 좀 시청자님의 그 힘든 세월들이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큰 결정 속에서 더 나은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버왕님 버티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다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KMW 저희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 종목은 전화로 저희 접수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주은행이요. 제주은행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평단가 19,331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아,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이 종목에 어떤 확신이 좀 있으셨나 봐요.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에 들어갈 때 네. 24,000원대 들어가서 네. 그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24,000원이면 2월 20일 그 이슈 있었던 날 뭐 그 근처인 것 같은데 2월 말인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기다려야 될지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게다가 비중도 커져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한데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상당히 뜨거웠었죠.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시청자님이 조금 위쪽에서 사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셨대요. 50%의 비중, 평균 매수 단가는 19,000원대 초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자,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전용은행으로 전환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당사자들이 부인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끼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상담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뭐 앞에 특징주 갖고 나올 때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쪽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 갖고 뭐 좀 올랐더라도 실적 대비해 갖고 많이 싸다 싶은 종목군들은 뭐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주 수익원이 이자 수익이죠. 근데 지금 뭐 연준 쪽에서도 마찬가지 금리를 올렸지만요. 이제는 아마 금리를 뭐 올려봤자 한두 번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확장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좋은데, 자,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이 예대 마진이 확장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은행들한테 은행은 공공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그 뭐 SVB 관련되는 뭐 그런 미국 쪽의 은행들 이런 쪽 뭐 안 좋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그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터져 나오기는 뭐 SVB, 퍼스트 리퍼블릭,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쪽인데요. 이 원인은 어떤 거겠습니까? 뭐 뻔하죠.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 예전에는 그 전에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던 사이클, 뭐 이런 사이클을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3년 동안 1%에 있던 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3년간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금리를 올리면서 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것도 뭐 0.25에서부터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급격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뭐 튀어나온 것들은 몇 개의 은행들이지만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연준이나 미국 정부 쪽 이런 쪽에서 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발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튀어나오게 예방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뭐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조용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주은행 같은 기업들 뭐 그런 지방은행이잖아요.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재료는 못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은행주들의 매력이 저평가 매력이죠. 뭐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 주가 자체가 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제주은행이 한 5,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뭐 작년에 영업이익 해봤자 270억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들보다도 많이 비싼 상황이에요. 뭐 이게 인터넷 은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라면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도 없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좀 부인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뭐 50%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자, 일단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손절가부터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이겠는데, 왜냐하면요. 지금 6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죠. 파란 선이 60선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지금 며칠 전에도 지지를 받았고, 오늘도 그 자리에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62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9,331원 정도인데요. 그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22평선인데 그게 19,670원 정도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가격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또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초가 되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요. 이 22평선 요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2평선에 닿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62평선이 좀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도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딱 가격을 정해드린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으로 기준 라인을 정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없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주은행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35-8200번입니다. 게시판에서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조소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탈출하고파님 종목입니다. 종목은 서울옥션이고요. 매수가 18,000원에 8% 보유하고 계신데요.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서울옥션 16,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올해 1월부터 시장에서 되게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증권형 토큰 이슈로 그때 한번 크게 움직였고요. 또 이번에 영국 소더비에 인수된다는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도 그때 한번 크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25,000원대까지 갔다가 모멘텀 소멸된 이후로 계속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될지 자세한 내용은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도비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뭐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그렇게 공시를 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지금 뭐 더 이상 주가의 상승 촉매나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다라면 증권형 토큰을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적 부분들은 좀 증가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아야 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그런 종목이 계속해서 좀 안심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좀 되게 들쭉날쭉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걸 연간으로 보셔도 지금 딱 나오죠. 2017년, 18년 뭐 이럴 때는 저 한 60억, 88억 요 정도 벌었다가 그다음에 19년, 2000년 이럴 때는 또 적자를 냈다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7억도 흑자를 냈다가 작년에는 77억 정도를 또 저 흑자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흑자 기조는 유지했지만 작년보다 재작년이 실적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실적 부분에 기댈 수도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오직 바라볼 거는 증권형 토큰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뭐 조금 좀 지금 얘기는 계속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뭐 관련되는 뭐 그런 뉴스들이 잠깐 나오긴 나오던데 뭐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지지선 근처 정도까지 일단은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15,700원 정도, 전저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전에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했던 그런 자리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만약에 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더 이상 바닥이 어딘지 그 부분은 또 바닥을 찍어 봐야지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자리가 보유해 봐야 되는 자리는 맞는데 15,7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증권형 토큰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면 한 19,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유 겸 말씀드리겠고 19,000원대 근처 정도에선 정리하는 전략이고요. 또 전저점 15,700원을 깨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옥션은 매수가 근처입니다. 19,000원 목표 주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비중이 높지 않으시니까요. 잘 이 종목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에서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저희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하이드로 리듬이요. 하이드로 리튬 맞으시죠? 네, 맞아. 그거에.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이 엄청 핫했는데 시청자님은 얼마에 사셨어요? 29,000원에 따라 붙었어요, 아침에. 오늘 사셨어요? 네. 아, 비중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이거 도와주세요. 시청자님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요. 네, 시청자님이 네. 목소리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신데 주식을 화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오늘 따라 붙으셨다가 윗꼬리가 달리니까 이거 더 갈 수 네. 있는지 저희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이. 예, 전문가님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왔는데 여기에서 막판에 좀 밀리니까 아쉽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사셨대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야, 저라면 뭐 쳐다보지도 않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잡으셨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게 2,000원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2,000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뭐 거의 15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 이런 종목들이 핫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잠깐 좀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해서 좀 뭐 리튬 관련해 갖고 핫하죠. 예, 핫하고 뭐 시장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저 실제로 뭐 수산화 리튬을 저 공정에 투입했다라는 뭐 그 공정을 돌린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얼마나 좋아질지는 저는 글쎄요, 뭐 미지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굉장히 꿈을 많이 주는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면 그 가격까지 두 번 다시 안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좀 어렵게 좀 주식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뭐 다행히 별도 기준으로는 2019년하고 2021년도에 흑자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이나 뭐 그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저때 2017년도부터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시가총액은 6천억대나 이렇게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시청자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청자님 도와드릴 부분은 제가 이거 주가를 사서 들어올리는 거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시청자님. 정말 무서운 거니까 뭐 추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좀 싼 종목들 그리고 실적들 좀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고점에 만약에 잘못 잡으면 정말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일 좀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리튬이 좀 핫하니까, 물론 회사가 만약에 내용이 없다 하면 수급으로 뭐 직전 고점까지 간다거나 뭐 단계 튀어 올리면 판다거나 이게 좀 불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뭐 아무래도 좀 핫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들고 있다가 잘못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가 가능한 그 정도 손실 구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이드로 리튬을 저 주가가 좀 더 내려와서 한 2만 한 5천 원 아래 구간 이 정도에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도 뭐 이런 거 테마들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손실이 관리 가능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저 손절을 감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시청자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가능성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예, 잘 내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른 좋은 네. 종목 많아요.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꼭 잘 네, 마무리 네. 지으세요. 수고하세요. 예. 네. 하이드로 리튬 저희가 네. 봐드렸습니다. 리튬주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많네요. 앞서서 포스코 엠텍 봐드렸죠.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전화 상담해봤고요. 게시판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대박장님 이런 표명 보면은 보기만 해도 좀 반갑죠. 대박장님. 크래프톤입니다. 이 종목을 17만
78,5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4%. 시청자님도 좀 사시면서도 알쏭달쏭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하고 오늘 종가가 큰 차이는 없어서요. 아마 근래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분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전문가님, 크래프톤 어떻게 보세요? 자, 목표가를 말씀해 달라고 해 주셨는데요. 뭐 길게 보실지 짧게 보실지 그 부분을 제가 알아야 목표가를 좀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저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인 거 보면 매수하신 지가 그렇게 크게 되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일단 짧게 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던 그런 종목이죠. 자, 여기서 기대감을 잔뜩 갖고 이 공모가가 좀 많이 비싼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 계속 밀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한 7,50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실적은 들쭉날쭉해요. 이 2020년도에도 좀 많이 났다가, 21년도에 좀 덜 났다가, 그 다음 22년도에 좀 많이 났다가, 올해는 또 조금 덜 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고 난 다음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게임주들이 한번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는, 중국 판호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요. 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어제였었나요? 어제였던 것 같네요. 중국 쪽에서 이 판호를 이렇게 내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게임주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게 작년 말에 한번 내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화요일 날 판호를 좀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주고 또 내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조금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판호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일 텐데, 그 판호는 다음에 또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인데,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주가 자체는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하고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한 122평선 위치한 18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큰 무리 없이 그냥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요때가 122평선 근처 정도에 갔을 때 그때 움직임이 중요하죠. 그때 움직임이 거래량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 122평선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로는 요 위에 122평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8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걸 돌파한다라면 한 19만 원대 정도까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기준 라인은 위쪽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이 부분 잡아드렸습니다. 대박장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저희와 대화 나누면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도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이유로 내가 궁금한 점들 혹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꼼꼼하게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얼마에 사셨어요? 이게 처음에 살 때는 한 7천 몇백 원에 사가지고 유증받고 물 타고 해가지고 6천 한 700원 정도 됩니다. 아, 유증도 받으시고 하셨으면 비중이 높으시겠어요. 85%입니다. 아, 시청자님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예전에 항만에서 근무를 할 때, 네. 그게 재작년인가 좀 돼가지고, 해운주를 살까, 조선주를 살까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예. 그때 해운주를 샀으면 때부터 됐을 텐데, 그래, 그때 예. 아마 이게 좀, 한
조선주가 좀 그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1년이나 2년 정도 들고 있으면은 뭐 안 개안아지겠나 싶어서 그 전에 뭐 승부를 보겠다 싶어서 네. 했거든요. 그래 대우조선 해양까지 하면 한 100%인데 대우조선은 거의 다 찾아왔는데 네.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거는 이래서. 꼼짝을 안 하네 참.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 어떻게 조금 할까? 더 있어가지고 지금 예. 5,000원대니까 물을 좀 타가지고 좀 더 평단을 네. 한 6,200원이나 6,000원대까지 낮춰가지고 들고 가면은 승부가 날까 안 날까. 시청자님, 일단은 스톱하시고요. 저희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사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예. 85%니까 저희가 더 사셔도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씩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좀 업계와 관련해서 약간 좀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는 종목 내에서 골라주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6,700원에 85% 비중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예. 삼성중공업 오래 들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연도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이 85% 비중을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100이면 100, 예, 전문가들은 전부 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성중공업이 유독 못 움직인 이유는 러시아 쪽에 뭐 그 수주했던 물량들, 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그리고 또 우리 조선 3사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조금 뭐 수주가 없을 때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작년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 배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저 배도 좀 수주도 이렇게 골라가면서 수주를 하죠. 그리고 이 3사들 대부분이 다 올해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자체가 가장 좀 안 좋을 때가 지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뭐 일봉으로 봐도 전저점 근처까지 왔는데요. 2년이나 들고 계셨으니까 뭐 길게 보유를 하셨으니까 주봉으로 한번 보고 긴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자, 여기 저 주가 자체가 여기 저 2020년이죠. 계속 뭐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계속 현재 가격대가 계속 바닥권 근처였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막혀 있던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이 뭐 뚜렷하게 흑자로 이렇게 확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 조선 3사가 전부 다 요번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저 향후에 보게 되면 주로 배가 이렇게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은 LNG선 쪽, 뭐 그리고 또 차세대는 메탄올선 쪽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다 차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저 굉장히 막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벙커 CU로 운행하는 배들 이런 것들은 아마 몇 년 내에 다 퇴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LNG선으로 뭐 이렇게 저 발주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다른 쪽도 뭐 저 다 쫓아왔는데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비중이 뭐 한 15%나 그쯤만 되셨어도 뭐 조금 더 사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근데 85% 비중에서는 추가 매수하십사는 그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뭐 올해 흑자 전환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딱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들고 가보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예. 시청자님, 그래도 네.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지 시간 지나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데요. 아,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가지고 네. 제가 이게 자원 쪽에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산 이유는 그거 하고 나서 이게
고철 시세가 떨어질 줄 알았더만 올라가가지고 이래 고생을 하는데 네. 이거 지금 나중에 좀 떨어지면 이게 조금 괜찮아지겠는겨? 그러니까 고철, 철강 네. 가격이 빠지면 조선이 괜찮아질까?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당연히 괜찮아지죠.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 뭐 배 만드는 그 원재료. 원재료가 떨어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은 이 수주하는 것 자체도 성과 자체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시청자님, 제가 들어도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요. 오래 고생하셨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하세요. 분명히 종목도 힘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저희가 삼성중공업으로 봐드렸습니다. 내일장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재필 전문가님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막판에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옐런 의장이 뭐 전 예금 전부 다 보장한다라는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금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닌 전 예금들 이런 거를 다 합치면 18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단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 조금 이런 이슈성 얘기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이 오늘 저녁에도 또 연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 한마디 잘못했다가 신나게 장에 두들겨 맞는 걸 봤으니까 오늘은 아마 또 조금 좀 완화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분위기로 갈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조금 고점을 조금씩 이렇게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봉합이라고 봐요. 현재 은행들 이런 부분들 지금 봉합은 돼 있는데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좋은 모습들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워낙 좀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미국이 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워낙 금리를 좀 너무 급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뷰는 그렇게 저는 긍정적인 그런 뷰는 아니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저녁 정도에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항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됐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믿을 건 정말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이 되게 증가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종목이 있다라면 되게 좋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챗GPT, AI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쪽이 많이 커지게 되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미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이렇게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쪽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드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확인하고 대응 전략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래 들어서 거래 몰리고 이슈 있는 종목으로 따라서 사신 분들이 오늘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물론 단기에 수익을 좀 내실 수는 있는데 그럴 상황이라도 또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